아주 구체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세운 초록띠 공원에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죠? 986억이지요. 네. 1,0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 돈을 언제 어떻게 회수하기로 할 계획이었었나요, 서울시가? 4구역 사구역에서 말하자면 종묘 앞에 있는 기반 예, 시설. 종묘 받아서. 앞과 청계천 사이에 있는 4구역. 근데 이 개발을 4구역이 통해서 회수하기로 문화재 되어 심의를 있었죠. 통해서 122m가 62m로 줄기 때문에 거기서 회수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그건 아직 진행 중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구역에서만 1,000억 가까이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칙은 그건데 지금까지 해온 일관된 원칙이 그거지만 현재 상황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논의에 맞춘 대안들을 검토해야죠. 상식적으로 좀 논의를 합시다. 왜 그러세요? 부시장님, 네. 4구역에서만 못 받습니다. 전체 나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 기류처럼 앞에 구역만 사업 진행시키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은 숙성시켜 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기투입된 예산,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회수받을 수 없을지를 의회 보고도 않고 의회 상의도 없이 언제 회수받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부시장님 혼자서 아니 부시장님 주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의회하고 상의해야죠. 당연히 언제요? 아직 결정이 얼마나 안 더 됐으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조금 더 기다리세요. 부시장님, 네. 제가 의정사에 기록된 발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의회 회의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세운상가에 대해서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1.3km 구간의 90m 폭원의 녹지를 만든다. 90m 폭원은 지금 세종로 도로의 폭에 해당된다. 이것은 세계사적인 과업이 될 것이다. 이 발언이 누구의 발언입니까? 그럼 말씀하시면 제 발언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아니 부시장님이 담당 국장 시절에 하셨던 발언입니다. 시민들은요, 부시장님의 발표를 믿고 빚내서 정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세운상가는 이제 곧 털리겠구나. 거기서 수십 년 젊음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 일꾼 상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저기는 이미 철거될 상가구나. 시민들도 안 찾아서 이제는 유령 상가가 되었습니다. 저곳에 개발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문승국 부시장님께서 국장이 아니라 부시장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셨는데 입장이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논의 좀 필요하다. 더 해봐야겠다. 기다려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조금 제가 첨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예. 쭉 말씀하신 대로 97년부터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과업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그 방향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됐지요. 예. 제가 2006년도 당시에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예. 급히 귀국을 해서 이 과업을 맡았어요. 사실은 그때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행계획을 짜는, 말하자면 공약으로 정해진 정책 목표를 두고 실행계획을 짜는 자, 입장인데,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 첫째, 예. 지금도 세계사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녹지가 된다면이라는 전제죠. 여전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예, 생각하십니까? 녹지가 된다면요. 그러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곳에 녹지축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하는 방법, 전면적으로 세운상가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하는 방법, 리모델링 통해 필로티 1층에서 하는 방법, 아니면 옆에 데크를 놓아서 하는 방법, 아니면 옥상 녹화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국장으로서 전면 철거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정책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었고 저는 실행계획을 열심히 짰습니다. 그러나 그때 역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92년부터 시작된 서울의 생태 복원,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30년간의 수건 사업인 관악산으로부터 북한산까지 녹지축 연결, 이게 과업이었죠. 예, 그때 그랬습니다. 네. 물론 그때에도
근대사적인 건축물에 부시장님, 예. 녹지축을 하는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꼭 철거를 통해 했던 것을 선택했던 이유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녹지축을 철거를 통한 녹지축을 그때 계획을 했던 거죠. 계획이 돼 있는 기본 계획이 돼 있는 그 사항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그때 공약 사항의 과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부시장님 말씀은 그때는 개발이 대세여서 그렇게 간 것이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예.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 의회가 저희 시의원들이 어떻게 부시장님을 옹호하고 박원순 시장님을 변호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조차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예. 시민들이 부시장님을 믿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참 왔는데 부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산이 아닌갑다. 시민들은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래? 저 산으로 갈래? 저 산으로 갈래? 세운상가를 부술래? 아니면 세운상가를 보존하면서 갈래? 지금 뉴타운입니다. 이거는 도시 기본 계획상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박원순 시장님의 철학과 정체성에 맞게 풀어나가는 해법은 주민들에게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계속 시간만 끌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주민들에게 묻기 전에 적어도 서울시가 가야 할 방향은 어림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주민들에게 묻습니까?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런 방향이 어떻습니까?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을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나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릴 말씀으로 생각해놨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도시계획가들이 일종의 한계입니다. 도시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가정과도 같습니다. 집에서요, 집을 잘 가꾸는 거는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가장의 그 판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집안 세심히 가꾸고 열심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주부의 손길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시계획가들의 통찰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 주민들, 일하고 먹고 거기서 느끼고 문화를 누리는 그분들의 열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도시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 만들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도시입니다. 훌륭한 도시계획가로서 제가 문승국 부시장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계획과의 통찰을 때문에 시민들의 열정에 찬물 끼얹지 말고 지금 교수 한 명 더 만날 때가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한 번 더 소통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마곡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죄송한데요. 한 말씀만 더 하시고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 행정 또 개발 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시민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고 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을 네. 믿기 때문에 그냥 주민에게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옛날 시장님 같았으면 지주들한테만 여하튼 물었겠죠. 김 의원님. 당연히 이해관계자도 묻고 세입자한테도 물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 의원님. 주민들에게 물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참고로 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상범 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